안녕하세요. 인베드 시스템 최종 발표를 맡게 된 골든타임 팀의 조장 정재호입니다. 저희는 휴대폰을 이용한 자율주행 택시 수동 제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만들었는지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 도출 과정은 문제 제시, 핵심 문제 제시, 기존 기술과 기존 기술의 문제점 제시, 아이디어 제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이디어 구현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현 순서 단계 흐름도와 통신 원리, 차량 동작 원리와 코딩과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최종 결과물에서 사진과 시연 영상과 기대 효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시입니다. 인공지능과 IoT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등장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는 무인으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택시 이용객 중에는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자율주행 택시가 탑승자의 위치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리가 괜찮은 탑승객은 상관없겠으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택시가 정차한 곳까지 이제 걷기 힘들어서 이제 탑승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승객이 더 편한 위치에서 타기 위해 수동으로 조작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주위 인프라가 자율주행에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더니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자율주행 택시가 본래 탑승지보다 좀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는 사례가 이제 많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과 기존 기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자율주행 택시가 완전히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자율주행 5단계를 이제 거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를 맞이했는데요. 테슬라의 자료에 따르면은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갈 때 도로 인프라 및 주위 환경 문제로 확실한 상용화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 위주의 인프라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동시에 공존하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부 요인이 해결될 때까지는 수동 모드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서 저희는 이제 휴대폰으로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수동 제어가 적용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제 아이디어로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구현 순서 단계 흐름도를 이제 살펴보자면은 맨 처음 손님이 택시를 부르면은 자율주행 택시가 목적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차량이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면은 이제 도착 신호를 스마트폰에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로 전환하여서 차량이 탑승하기 편한 위치로 이제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 탑승한 후 요금 미터기가 작동되고 이제 목적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정차한 뒤 손님이 요금을 정산합니다. 이때 미터기는 정지되어서 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산이 완료된 후 손님이 내렸다고 알리면 다시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차량은 원래 있었던 차고지에 돌아오면서 이제 주행을 마치고 다음 손님을 이제 기다리는 초기 상태로 이제 돌아갑니다. 통신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과 이제 서버 그리고 ESP32는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STM32 보드에서는 이제 와이파이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ESP32를 이제 와이파이 브릿지로 이제 사용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름도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어플에 콜을 입력하면은 이제 휴대폰에서 파이썬 서버로 콜을 전송합니다. 그러면은 파이썬 서버에서는 이제 보드에 C를 전송하는데요. 이 C를 바로 ESP32에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ESP32는 해당하는 핀을 하이로 출력하게 되고 또한 STM32 보드는 연결된 핀을 이제 하이로 이제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량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유선 핀이 9개가 있고 액티브 하이일 때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에 따라서 이제 모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터는 STM32 보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동 모드일 때는 이제 고를 받게 되면 수동 전진, B를 받게 되면 수동 후진, L을 받게 되면 수동 좌회전, P를 받게 되면 수동 정지, R을 받게 되면 수동 우회전 이런 기능이 수동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는 라인 트레이스에 따라 동작하는데요. C를 수신받으면 라인 트레이스에 따라 이동하고 그리고 도착 시 A를 보냅니다. A를 이제 송신하는 경우는 목적지 근처, 즉 다시 말해서 정지선에 닿게 되면 이제 송신을 하게 됩니다. S를 이제 수신하는 경우에는 수동 모드에서 자율주행 모드 전환이 되고 M을 받게 되면은 라인 트레스에 따라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저렇게 핀 번호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SN32 코딩은 이제 이와 같이 하였고 그 기능은 바로 자율주행 택시 본체입니다. 헐 GPIO 리드핀으로 라인 트레스의 센서 값을 읽고 또한 ESP32 보드에서 오는 디지털 신호를 읽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제 할 GPIO 라이트 핀으로 신호에 따라 모터를 제어하고 ESP32 보드의 탑승지 부근 도착 시, 즉 다시 말해서 라인 트레이서 정지선 인식 시 하이 신호를 보냅니다. ESP32 코딩은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ESP32의 기능은 와이파이 모듈, 즉 다시 말해서 와이파이 브릿지입니다. STM32 보드에는 와이파이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서버의 신호를 대신 받아서 STM32 보드의 디지털 신호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TM32 보드에서 오는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파이썬 서버에 전송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이썬 코딩은 이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파이썬은 앱과 서버의 기능을 같이 합니다. TCP 클라이언트 핸드폰은 그저 모니터와 키보드의 역할일 뿐, 앱의 본체는 이제 파이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폰은 와이파이로 연결된 입출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을 이제 사용자의 명령을 이제 읽는 기능을 하고 사용자에게 이 알림 텍스트를 보내는 기능도 하고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접속과 명령을 차단하는 기능도 하고 이제 서버가 꺼져도 사용 내역을 저장하는 기능, 즉 다시 말해서 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능은 와이파이 서버 역할로 여러 명의 사용자와 택시가 접속 가능하며 통신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최종 결과물 사진은 이제 이와 같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서버를 작동시킵니다. AI 택시는 서버에 자동으로 보드 계정으로 접속합니다. 사용자는 유저 계정으로 접속합니다. 이름을 받으며 안내 메시지를 보냅니다. 택시를 콜로 부르면 택시가 이동합니다. 목적지 근처에 오면 알림을 보내고 수동 모드가 됩니다. 수동 모드 좌회전, 수동 모드 우회전, 수동 모드 전진, 수동 모드 후진 등등을 이용하여서 불법 주차 차량을 넘어서 탑승객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그래서 탑승객을 이제 태웠다 치고, 그리고 만약 없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잘못된 명령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탑승 후 이제 미터를 쓰면 이제 미터기가 작동합니다. 기본 요금 5,000원에 이제 초당 100원씩 추가가 되는데요. 페이를 누르면 이제 요금이 지불되고 미터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택시에서 하차 후 내렸다고 이제 알려주면은 택시가 차고지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탑승자의 이용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이제 다른 폰을 이용해서 두 번째 승객으로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계정인 유저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아까는 제호였는데 이번엔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탑승지 근처로 이동합니다. 도착 알림은 수동 모드가 되며 고, 백, 라이트, 레프트 신호가 파이썬을 거쳐 이제 보드에 전달이 됩니다. 탑승 후 이제 미터기를 작동시키면 자율주행 모드가 되고 결제 시 결제 내역이 이제 서버 로그에 저장이 됩니다. 내렸다고 알려주면 이제 이용해줘서 뭐 고맙다는 감사 메시지를 건네고 택시는 이제 차고지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AI 택시 회사 사장이 매출을 확인하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드민 계정으로 접속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데 이제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서버에서 3초 뒤 자동으로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반면 어드민 비밀번호 1234를 이제 옳게 입력하면은 환영 메시지가 이제 뜹니다. 이제 리포트를 입력하면은 결제 내역과 이제 총 얼마 벌었는지 총 수익이 나옵니다. 저장된 날짜, 시간, 이름, 금액이 출력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른 팀들은 이제 엑셀에 이제 저장이 되지만은 저희 팀은 이제 서버 로고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를 누르면 모든 기록이 삭제되고 클리어를 누르고 리포트를 누르면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뜹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의 주행 프로세스의 특별한 기능을 이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처럼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하되 이름을 보낸 뒤에 이제 콜만 보내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용 순서를 따르지 않고 다른 입력으로 명령했을 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택시가 이제 근처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수동 모드 명령어를 입력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묻거나 고, 라이트, 백 이런 걸 받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중 명령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로부터 이제 도착 알림을 이제 받아야지 수동 모드 명령어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저희가 코딩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택시가 사용 중인데 다른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미 누군가가 사용 중이라고 알리고 3초 뒤 연결을 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아이디어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대 효과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에 이제 도움을 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자율주행 5단계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위 작품은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사람 운전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이한 현대 시점에서 저희 팀의 아이디어가 자율주행 택시의 단점을 커버하여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자율주행 택시 탑승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많은 장애인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서 쉽게 기기 제어를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